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나 가뭄, 또 집중호우, 태풍, 해수면 상승 등 현재 지구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두바이에서는 이런 기상재난에 대비하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서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도해 보니까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 쇼핑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두바이가 기후를 통제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죠. 예. 두바이는 이 도시 안에 세계 최대 쇼핑몰인 더 월드몰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바이가 공개한 건설 계획에 따르면 더 월드몰의 규모는 74만 3,224만 평방미터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축구장 약 101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와. 두바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쇼핑몰인 에미리츠 홀, 또 혹은 두바이 몰보다도 더 큰 쇼핑몰이죠. 예. 두바이는 더 월드몰과 함께 테마파크, 또 100개의 호텔과 콘도 시설 등을 갖춘 거대 인공도시를 지을 계획인데요. 이 도시에 유리돔을 씌워서 기후 통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게 두바이의 계획입니다. 예. 도시 내 뉴욕 브로드웨이를 본뜬 문화, 영화 구역이 마련되고요. 또 의료, 관광 인프라도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저하게 기후가 통제된 도시가 상상이 혹시 되십니까? 아우,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화면을 딱 보니까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만큼 거대한 또 쇼핑몰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101개 크기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도시 전체가 이제 도무로 유리돔으로 돼 있고 안에 한번 들어가면 뭐 날씨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네. 그런 거군요. 완전히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통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이 이제 꿈이라고 생각한 이제 아주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는 네네. 건데요. 셰이크 모하메드 반 라시드 알 막tum 두바이 국왕은 예. 두바이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두바이의 관광 인프라가 가능한 빨리 확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두바이를 주변 20억 인구의 문화, 관광, 경제 허브로 만들려는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두바이 하면 엄청난 그 습하고 더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휴가로는 기피하는 국가 중에도 하나잖아요. 많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요. 그런데 이런 악조건을 유리돔을 통한 어떤 온도 조절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 그래서 관광객을 좀 끌어 모아보겠다. 이런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에 의해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총 4,8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정말 엄청납니다. 네. 계획에 따르면 유리돔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조절해서 50도씨를 넘나드는 한여름에도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요. 14도에서 23도인 선선한 겨울에는 돔을 열어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쇼핑몰과 뭐 놀이동산 이외에 호텔이라든가 의료시설 및 문화공간 등을 포함한 몰 오브 더 월드가 완공된다면 매년 뭐 1억 8천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두바이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죠. 네. 뭐 이들의 계획을 보면 그냥 뭐 그저 놀랍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네요. 쇼핑몰은 기존 두바이의 실내 쇼핑몰과는 다른 컨셉인 산책로를 따라 상점이 들어서는 형태로 건설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장 및 행사장, 또 2만여 개의 객실을 보유한 100여 개의 호텔 및 주거단지가 동시에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로 인한 악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두바이에서도 스키를 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사의 사막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굉장히 역발상이거든요. 예. 그죠? 이런 100m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내 스키장인데요. 아, 400m의 슬로프입니다. 슬로프도 참 길죠. 예. 매일 30톤의 인공눈이 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실외 온도를 가진 사막의 땅에다가 영하 5도를 유지하는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는 두바이 스키장은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찬탄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고 하죠. 네. 실제 이곳에서 이제 스키를 탄 제 친구 하나가 있거든요. 예.
정말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신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자, 두바이의 이런 계획들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뭐 화려함이나 최신 기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는 기후변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바이 미래 프로젝트에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드러납니다. 네. 예를 들어 본다면 벨기에 한 건축가가 제안한 미래의 수상도시 모습도 있거든요. 네. 바로 릴리패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도시는 한 5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나코의 평화로운 열대 파라다이스를 기본 모델로 삼은 이 수상도시 전체가 푸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절반은 물속에 잠긴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디자이너 빈센터 칼라바우트는 미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 수상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바다 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바이는 릴리패드라는 개념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는 장차 유럽연맹이죠. EU의 난민 구조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두바이가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떠다니는 도시 릴리패드를 만든 거대한 수상도시, 플로팅 시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기후난민 5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저 호텔 건설 계획도 아주 놀랍습니다. 세계 최초 해저 호텔 하이드로폴리스인데요. 두바이 주메이라 해변에서 200m 떨어진 20m 깊이의 바닷속에 건설될 이 해저 호텔은 해변의 선착장 시설, 선착장과 해저 호텔 연결하는 해저 터널, 객실과 레스토랑을 갖춘 호텔 본관 등 3개 본관으로 나누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 철저히 기후가 통제되어서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약 80만 평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하이드로폴리스를 찾은 관광객들은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특수 유리를 통해서 바닷속 풍경을 만끽할 수 있고요.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기상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쾌적한 기후 조건과 또 낮과 밤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상도시 하면은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과학 상상화에서나 그리던 그런 건데 이게 뭐 현실로 이뤄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또 이외에도 두바이가 이끌고 있는 미래 기후변화 대응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사실 로테이팅 타워라는 이름의 아주 독특한 빌딩을 지금 짓고 있죠. 예. 이 빌딩은 이름에서 풍겨오는 느낌 그대로 건물 자체가 회전한 아주 독특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건축가 이제 데이비드 피셔가 구상한 이 빌딩은 층 사이에 이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터빈과 같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요. 회전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바람을 이용해서 건물을 회전시키는 세계 최초의 빌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또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들이 빌딩의 바람을 이용해 풍력 발전하는 모습에서 아주 많은 도전을 저는 봤습니다. 네. 빌딩에서 풍력 발전하는 이론은 이탈리아 물리학자 벤츄리의 이름에서 유래한 벤츄리 효과 때문인데요. 이것은 좁은 협곡과 같은 곳에서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지형 효과로 국지적으로 기압이 내려가고 강풍이나 돌풍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벤츄리 효과가요? 네네. 예.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빌딩이 중첩돼 있을 때 빌딩 사이로 강풍이 몰아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풍력 발전 빌딩이 두바이에 있습니다. 예. 현재 두바이 세계무역센터 빌딩인데요. 날카로운 뿔 모양의 두 빌딩 사이에 3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했는데요. 240m 높이 빌딩 사이로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풍력 발전기는 이 건물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5%를 생산한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하네요. 네. 네, 오늘은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 두바이의 기후변화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죠.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두바이의 패러다임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